안녕하세요. 금요일 12월 2일 재판들이 있어서 다 언론에 소개됐는데 저는 소화를 다 못 시켜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더라고요. 재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참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뭐 옛날에 박 대통령 관련 재판도 쫓아다녔지만 사실 재판장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지만 소화를 다 못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리가 많이 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는 뭐 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을 금한 사건, 그 두 개 재판에 들어가 보는데 이거는 뭐 시고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는 있지만은 뭐 정리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김학의 씨 출공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최근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 전에 뭐 2019년도나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기사는 봤지만은 그거 쭉 연결해서 관심은 두지는 않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법원에 들어갔지만은 나오는 사람들이 관련된 사람들이 꽤 많고, 또 관련된 사람들이 그 뭐 검찰, 법무부, 청와대 이쪽에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난번에는 11월 25일에는 조국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규원, 차규원, 이광철 이 사람들 재판에 조국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규원 과거사 진상위원회,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이 2019년 3월 20일 날 김학의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방콕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출국을 출국을 못하게 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어떻게 연결됐는지, 2019년 3월 20일 그 11시, 12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청와대에서 연락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3월 18일 날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그 김학의 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를 다시 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청와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나 이런 걸 이제 묻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조국은 아주 담담하게 문재인을 보호해주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사건에서는 뭐 딱히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어떤 뭐를 두고 하는 것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담담하게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빠져나가더라고요. 굉장히 가볍게 자신은 증언을 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12월 2일 금요일 어제에 아침에 오전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으로 나와서 오전에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결심이 검찰의 뭐 구형, 결심 구형 이런 게 있었어요. 법무부 차관이 나와서, 사실 그때 2019년 3월 20일 날 김학의 씨의 그 출국을 금하게 됐을 때 법무부에 소속된 차규건, 이 사람은 보니까 민변 출신으로, 참, 문재인 때에 2017년 9월 달에 법무부 소속 출입국 본부장에 들어갔다가 2021년 6월 달까지 3년 9개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민변으로 그냥 있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다들 민변 출신들이 한 자리 차지한다고, 뭐 비공무원으로 이런 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문재인이 잘난 척하고, 또 거기에 한 자리 얻겠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신세를
망치게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사건에 연루돼 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 이제 법무부하고 이제 이교원은 검찰이니까. 근데 제가 몇 번 들어가 봤지만, 물론 재판도 많이 안 봐서도 그렇고 내용도 잘 모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이교원이 그날 저녁에 불법 출금을 금한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이걸 하기 전에 김학의 씨가 이제 요주의 대상자니까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밑에 이제 직원들 시켜갖고 모니터 했더니까 이 사람을 일단은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못 나가게 막으면서 서류를 이규원이 받아갖고 이 사람을 자기네 딴에 적법하게 못 나가게 막은 이 사건인데,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청와대 또 검찰, 이규원 검찰하고 이 검찰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확실히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확실하게 나오진 않고, 지금 이규원이 서류를 만들어서 김학의 씨를 못 나가게 한 것을 적법하게 못 나가게 한 이런 사건이 됐는데, 여기 윤대진도 이름이 나와요. 근데 저는 뭐 잘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윤대진이 급하게 청와대로 뭐 조국이한테 연락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어제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윤대진한테 좀 물었어요. 뭐 소윤대윤 해서 윤대진 많이 나오잖아요. 박 대통령 사건 때 뭐 윤대진이가 엄청 잘 나갔죠. 이 사람이 법무부 검찰국장인가 이렇게 맡고 있었는데, 어제 검찰이 묻는 것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한테 윤대진이 뭐 소윤대윤 하면서 엄청 과시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도 묻고, 또 중간에 한번 이제 의시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좀 묻기도 하고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 불법 출금이 있고 난 다음에 뭐 누구의 결혼식에 가서 피로연 때 윤대진이가 굉장히 의시됐다고 하고, 그 당시에 김학의 씨를 못 나가게 한 이 건을 가지고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포상을 해야 되지 않냐, 김학의 씨를 못 나가게 막았으니까 아주 난리가 난,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신이 나 있었던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김학의 씨를 못 나가게 한 그 당시에는 검찰이고 법무부가 아주 그냥 자기네들끼리 신이 나 있다가, 이것이 곧바로 검찰들 사이에서 김학의 씨를 이렇게 못 나가게 맞은 거는 문제가 된다. 그래갖고 안양지청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뭐 거기 한 검사가 양심 고백을 하고, 거기 관련된 기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그때 읽기는 했지만은 저희가 그냥 지나갔는데, 2019년도 5월달 이때 문제가 돼갖고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있고, 또 보니까 2021년 7월 19일 날 조선일보에 그 관련된 검사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장준희 부장검사. 원래는 이제 여기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거는 윤 누구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는 잘못됐다. 김학의 씨 출국을 억지로 긴급으로 이렇게 막은 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불법 출금 이거 이렇게 밝혔다는 기사들도 꽤 있고 하는데, 뭐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제가 소화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결론은 뭐 하여튼 지금 세 사람만 기소가 돼 있고, 또 이승윤 중앙지검장 했던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있던 이 사람이 그 3월달에 사고가 나서 이게 잘못됐다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이 사건이 불법이라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안양지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이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외압을 넣었다고 해서 이성윤 뭐 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이 사람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22년 5월달부터 법무부 연수원 연구원으로 가 있어요. 다들 한직으로 쫓겨나는 곳이 법무부 연수원이에요. 가 있는데 끝까지 좀 버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어제는 이성윤 이 사람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그런 재판이 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외압을 넣지 않았다. 근데 안양지청에 있는 몇 사람이 자기하고 전한 내용을 가지고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네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처음에는 잘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서로 이제 발뺌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받아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판사가 굉장히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이 세 사람한테도 이규원, 차규건, 뭐 법무부 출입국 인천공항에 있는 출입국 본부장 했던 이규원, 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또 이규원 검사장, 이 사람 이제 검사 이 사람한테인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야 판사가 판단을 저 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어제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참 신세가 우습게 됐죠. 이 사람은 뭐 변호사나 또 검사나 신문을 안 하겠다고 할 게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내가 신문을 하겠다 이래갖고 질문을 이렇게 몇 개를 하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판사가 신문하고 나서 이제 구형 뭐 이런 걸 하게 됐는데 사실 이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을 재판하고 있는 이런 거라 이쪽에 있는 검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굉장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뭐 김학의 씨는 참 제가 보니까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뭐 우리가 옛날에 기사 났을 때 이 사람이 좀 함부로 한 거 그 뭐 여기 관련된 윤중천 그 건설 회사 사장도 나와서 증인도 하고 그랬지만 뭐 초기에 하여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참 한국 사회 병폐 같아요. 하여튼 뭐 좀 사업 좀 했다 돈 좀 벌였다 하면 하여튼 권력자들하고 어떻게 좀 끈을 가지려고 하다가 또 어떻게 김학의 씨도 2003년 뭐 이때쯤 뭐 하여튼 옛날에 오래된 이런 건이 문제가 돼서 일생을 참 어렵게 보낸 그 사람이죠. 윤중천 씨도 증인으로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김학의 씨는 그러다가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무죄를 받고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또 대법원 갔다가 파기환송 돼갖고 오고 그렇게 이제 재판을 끌고 있다가 그것도 그러다 결국은 이제 올해 8월 달에 전부 다 무죄를 받았어요. 뇌물이든 뭐 접대 이런 걸 다 무죄를 받았는데 이 사건이 이제 그 김학의 씨가 2013년 3월 달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이 되고 나서 6일 만에 이 사람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도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검찰 출신이었으니까 원래는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박 대통령 같은 경우 이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고 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들이 좀 오가니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고 나자마자 이제 문제가 뭐 이 사람 동영상 이런 게 문제가 이제 터져갖고 결국 뭐 임명되지 못하고 이런 건인데 결국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계속 올해 8월 달까지 재판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지났죠. 거기에 그 건설회사 사장하고의 건설회사 사장에 좀 지지번한 문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를 얽히고 설킨 이런 과정으로 이 사람도 물론 뭐 건설회사를 만나서 뭐 돈 문제, 뭐 성 문제가 문제가 됐지만 참 그 이후로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 3월 22일 날 밤에 이 사람이 해외로 나가려고 한 이 건으로 가지고 또 문제가 엄청 어렵게 됐는데, 그 건은 검찰들 사이에서도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엄청난 검사들이 직권남용을 한 그런 사건인 거죠. 제가 법원에서 앉아서 재판장에서 보면서도, 야, 정말 저 검찰들이 미쳤구나. 특히 문재인 하에 저 검찰들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 한번 이 재판에서 한 증인이 나왔을 때, 그 검찰이 이쪽에 있는 검찰이 그랬어요. 김학의 씨 사건을 문제화해서 이게 공수처법,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 이거를 뺏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다분히 아마 문재인은 그런, 또 그 문재인의 사람들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그렇게 몰고 갔는지도 모르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서 김학의 씨 사건을 문재인에서 굉장히 크게 만들었고, 또 이강철 민정 비서관도 또 다른 사람이 국회에서 얘기할 때 그 건을 좀 더 크게 갖고 확대를 시키지 그랬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했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왜 이 세 사람만 지금,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 했던 뭐 당시에 강력부패 부장했던 이 사람만, 네 사람만 기소가 됐을까. 실제로 제가 이 재판을 보면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더 기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만 이렇게 기소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이 사건을 관련돼 갖고 더 많은 사람들 아마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그런 것도 잠깐 이렇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보는 이 두 개 재판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득해 보면 관련이 돼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 재판 이규원, 또 차규건, 유광철 이 사람들의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어쩌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더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기소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 사람에 대한 결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검찰이 보통 한 4명 정도 되는데, 보통 2명 정도, 4명인데 2명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는 3명 나오고 또 평소에 나오던 한 사람은 안 나왔어요. 3명 정도, 3명 검사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검찰이 이 사람에 대한 형을 내릴 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좀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기사를 봤더니 더 팩트라는 기사인데, 어제도 보니까 뭐 당연히 기소 결심이니까 자리가 다 찼죠. 그랬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사는 또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서, 이건 뭐 이제 저도 적긴 했지만은 이제 신문 기사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제가 신문에 나온 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은 법제주의 수 최후의 보루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검사는 동료를 수사해야 하는 사건을 가급적 막고 싶지 않아 한다. 이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를 떠나 제 검찰 생활 중 가장 괴로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의 숙명이니 담담하게 받아들이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몰아진 비난과 인간적 번뇌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고 악몽을 꾸는 게 다반사였다. 이승윤을 처벌하고자 하는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지금도 자신하건대 이 사건 피고인 자리에 누가 있었더라도 똑같이 수사하고 똑같은 결론을 냈을 것이다.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검사들은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며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뭐 기사들을 제가 보니까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검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이 사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에서 문재인하고 같이 입을 맞춰서 이 검사들을 기소하는 이 건에 대해서 이거 잘한 건데 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느냐에 대해서 검사들이 굉장히 반발한 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 내부의 일을 법원까지 가져와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제주의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다시는 일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검사들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규원, 차국원, 이강철, 또 이성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들 이쪽에 검찰들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하기는 사실 하더라고요. 분노는 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검사들이 좀 바뀔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제 모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규원, 차규건, 이광철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도 조금 더 있어요. 그리고 9일날 또 9일날 김은수가 또 증인으로 나오기로 됐는데 증인으로 나온 걸 한번 미뤘어요. 그래서 이날 실제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재판 세 사람 이규원, 차규건, 이광철 이 사람들이 받는 재판도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고, 네.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금 뭐 그 사법 연수원을 가 있는 이 사람을 2월 8일 3시에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규원, 차규건, 이광철 이 사람도 이날 선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을 지금 사법연수원에 가 있는 이 사람을 먼저 선고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을 그 위에 하겠다 이렇게 해서 2월 8일 선고하는 걸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국에 대한 그 결심도 있었는데 조국의 혐의가 세 가지예요. 백운우, 박형철하고 유재수 감찰권으로 재판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결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백운우가 2년을 받았고 그다음에 박형철이가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형을 받았어요. 그 조국은 이제 한꺼번에 한다고 안 하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조국하고 정경심하고 아들 그 문제권으로 정경심은 2년을 받았고 조국에 대한 거는 이제 어제 검사들이 한꺼번에 몰아서 세 건을 같이 형을 구형을 했는데 아마 5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가 마성영 판사예요. 뭐 그 중간에 그 유재수 감찰권은 다른 판사가 해갖고 끝난 상태인데 마성영 판사가 와서는 다시 한번 옛날 했던 거 그것만 확인하고 이제 끝낸 상태고, 조국이 하고 정경심하고 아들 서류 관련은 이 사람이 재판을 했어요. 그 노한중 건도 옛날에 끝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불러갖고 옛날에 끝난 거 하기만 하고 이런 상태로 있는 판사라,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오승천 기자를 법정 구속시킨 사람이라 검찰이 5년을 구형을 했는데 얼마를 형을 때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 본 노한중이 조국의 딸 조민에게 장학금 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국이가 그렇게 죄를 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 노한중이가 알아서 장학금을 준 거거든요. 그 조민이가 뭐 공부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한중이가 알아서 준 거고, 물론 이 사람은 결국 그렇게 해서 부산대 병원장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조국이가 이걸 가지고 형을 받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받는 재판에서 정경심이가 엄청 자기 남편을 빼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울면서 울먹이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막 또 그날 재판을 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정경심이가 굉장히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펀드 관련으로는 벌써 정경심이가 자기 재판에서 거의 다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뭐 여기 이 재판에서도 조국이가 형을 받을 것 같진 않고, 더구나 이제 정경심이 그날 결심을 하면서 남편은 돈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전부 다 조국이 정경심을 들고
만든 돈이고, 이 여자가 대학 때부터 영어 가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또 남편하고 이제 지방대에 있으면서도 그쪽에 있으면서도 가외를 하고 해서 돈을 꽤 모았어요. 그 돈을 얼마 정도의 돈을 모으고 나서는 이 사람이 더 크게 이제 펀드나 뭐 주식 이런 데 좀 자기가 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남편하고는 남편은 모른다. 남편은 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전부 다 자기가 벌어서 생활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듣고 보면은 꽤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아들 문제도 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은 아들이 그런 왕따 당하고 그런 학교 폭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자기가 뭐 지방대를 다니면서 아들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런가 하고 방학 때는 제가 끼고 있으면서 그 아들한테 해주려고 했던 것이 이제 이런 결과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참 이제 이 정경심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남은 없어요. 남은 오로지 자기만 얘기하는 그런 거를 쭉 하면서 굉장히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남편에 대해서는 뭐 남편은 책임 없고 전부 다 내가 한 거다.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자기가 하는데 남편을 끌고 들어와서 자기가 막 굉장히 지금 남편도 이렇게 자기 남편의 인생도 망치고 아들 딸과 자식들의 인생도 이렇게 망치 이런 뭐 상황이 돼서 뭐 못난 애미 뭐 못난 아내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조국이 얼마나 형을 받을까 하는 제가 의심을 좀 해요. 근데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건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래서 5년형을 받았는데 많이 검찰이 내린 것보다 많이 깎여질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하여튼 아직 날짜가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2월 3일로 정해져 있네요. 2월 3일 2시. 네. 법정이 또 502호네요. 또 작은 법정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항소심 재판을 311호 중부법정에 세우다가 선고를 또 작은 법정에서 하나요? 또 자파를 몰라서 난리칠까봐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최수원 씨한테 한동훈이한테 최수원 씨의 형 집행 정지를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제 법무부에서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참말로 이거 지금 뭔가 대단한 게 온 줄 알고 제가 없는 사이에 우체국가 이렇게 붙여놓고 왔어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온 줄 알고 우체국에 막 급하게 찾으러 갔었죠. 그랬더니 이런 게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입니다. 우리 부에서는 기학계에 도움을 드리고자 믿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네, 한동훈한테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검찰 수사 사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기학계에 통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법원에서 다시 연락 오고 결국은 청주에서 저한테 다시 연락 올 거예요. 아울러 기아의 민원 사항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등등 이렇게 그 4번 기아의 법무 행정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네, 쓸데없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한동훈한테 보낸 탄원서는 한동훈이가 보지도 않았고 저희 하프리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동훈한테 탄원서를 보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날짜가 제대로 안 돼서 월요일날 제가 변호사한테도 또 갖다 줄 건데 CC로 해서 제가 변호사한테 줄 생각이에요. 물론 편지는 탄원서는 한동훈 앞으로 따로 법무부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제가 대구에 가게 되면 동지인들한테 거기 오는 분들한테 탄원서 연대 서명을 좀 받을 생각이에요. 그거 몇 분이나 한테서 받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서 월요일날 제가 같이 탄원서 쓴 거하고 같이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강덕수가 저를 고소한 건 조사받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덕수 그 건이 아마도 검찰로 송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와 관련하여 서울수석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사건 번호 검사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용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검찰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떨거지 또 뭐라고 하나 저 쓰레기 이거 한 것이 강덕수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고소를 당하고 또 검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11월 26일 날 정강훈은 야 이 개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편의제는 개돼지 떨거지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강덕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제 말이 강덕수의 명예를 심하게 손상을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됐다고 하니까 저도 준비를 해서 법정에서 크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강덕수를 고소를 해야 되겠죠.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쓰지를 못했어요. 써야 되겠죠. 써서 강덕수를 저도 법정에서 쓰레기 떨거지가 그렇게 강덕수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저한테 미친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저도 심하게 기분이 나쁘거든, 강덕수. 그래서 저도 강덕수를 고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고소장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지가 오래인데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하여튼 준비를 해서 고소를 할게, 강덕수. 제가 이렇게 해서 소화도 다 시키지 못한 이런 좀 지금의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저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기억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건 일어났구나 한 번씩 듣고 지나가는 정도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대투기 사건처럼 우리가 이 과정을 기억을 해서 누가 무죄다 뭐 유죄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쭉 그렇게 꼼꼼하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런 사건들이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문재인 정부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또 그런 그때 했던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만 우리가 좀 기사답게 그렇게 알고 지나가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죠. 네, 하여튼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